오늘은 우리 재정을 할 때 도대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 거냐, 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재정 자립도, 자주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립도라는 개념이 있고 자주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립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일반 회계, 그러니까 순수하게 들어오는 수입의 자체 수입이 얼마냐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언론이 하는 그 보도 중에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어쩌고 저쩌고, 또 뭐 공무원급도 못 줄 정도 지자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화도 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국세가 75고 지방세가 25인 나라인데, 그나마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자체 수입이 25밖에 될 수가 없는 곳인데 자립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지자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건지 해가지고 그냥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언론이 전화 와서 입영하는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거를 어떻게 재정도 어려운데 주느냐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재정이 돈이 많은 곳은 줘도 되는 건가요? 문제는 그 사업이 올바른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판단이 중요한 거지, 재정이 어려우니까 주면 안 되고 돈이 많으면 마음껏 해도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대체로 전국적으로 한 50% 됩니다. 그러면 50은 자기의 돈이 아니라 지원받는 거예요. 중앙이나 광역에서, 기초는. 그러면 그 지원하는 게 뭐냐면 경상남도다 그러면 본청에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걸 줘요. 경상남도에 들어온 세금 중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가지고 20%대를 떼어서 그 지자체들 나눠주고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한 거를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라는 걸 줍니다. 줄 때 기준이 뭐냐면 재정력 지수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꼭 필요한 돈이 얼마냐가 있어요. 수요를 계산해줘요. 그 기준 재정 수요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돈인데 자체 수입이 얼마냐. 부족한 게 뭐 예를 들면 40%가 부족하다. 이게 자립도가 좀 다른 건데, 그러면 40을 채워주는 거예요. 꽉 다 채워주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채워준 것까지 계산한 게 재정 자주도예요. 그래서 그게 보통 5에서 70 사이 정도 됩니다. 모든 지자체가. 강남구 같이 돈이 정말 특별히 많은 일종의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열외인 곳도 이 재정 자주도가 80을 넘지 못해요. 아무튼 돈을 지원받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특별히 더 나쁘다 못하다를 할 때는 많이 줄어든다. 완전 해결은 아니지만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있는 돈을 얼마나 잘 쓸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굉장히 큰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 창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더 돈이 많은 곳인 거고, 저기 농촌 지역으로 가면 당연히 자립이 거의 안 되겠죠.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혜택이 그거보다 적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이 당연히 세금을 조금밖에 못 내지만 혜택은 비슷하게 받으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지자체도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 일반회계라는 게 있고 특별회계라는 게 있고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회계는 매년 새로 편성하는 예산이에요. 특별회계는 매년 새로 편성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칸막이를 쳐둡니다. 예를 들면 뭐 옛날 경부 고속철 만들 때 이 돈은 고속철에만 쓰자 그래갖고 경부 고속철 특별회계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멀리 아예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전력 기금 같이 전기요금 이런 거를 모아놓는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저 같은 이제 이쪽만 하는 전문가들은 최대한 세금의 가지수도 적어야 되고, 이 회계라는 게 뭐냐면 돈주머니잖아요. 돈주머니 가지수도 적은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돈주머니의 가지수가 많고 세금 종류가 많으면 칸막이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칸막이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칸막이가 많을 때 왜 문제가 될까?
특히 재정에서. 중복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그렇죠. 중복 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뭐 일자리 예산이랑 모든 부서가 다 하고 뭐 이러잖아요. 요즘은 해외 원조하는 것도 부서가 다 또 따로 해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또 문제는 뭐냐면 어디는 돈이 넘치고 어디는 부족하죠. 근데 부족한 거는 채워주겠죠. 결국 남는 것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려운 학술 용어로는 뭐 할거주의, 봉토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도 자기 돈이나 재산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부서들도 자기 돈이나 재산을 많이 갖고 싶어 해요. 지키려고 해요. 중앙에서 돈을 많이 끌어왔습니다 라고 단체장들이 자랑을 하잖아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게 해박해요. 그래서 정말 잘 가져온 게 있고 못 가져온 게 있는데, 지금 저는 이 통제가 잘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 지자체에서 부서가 따로따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열심히 돈을 가져와서 재정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는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아예 보조 사업을 안 가져오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그 부분을 신경 안 쓰면 불필요한 사업들이 와서 낭비 사업이 많이 생겨요. 특히 낭비 사업이 보조 사업에서 많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지난번 강의실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조 사업은 약간 꽁돈이 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 돈만 있는 게 아닌데 뭐라고 하는 순간에, 하지만 결국 우리 전 국민의 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 돈도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약간 또 다른 사각지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육청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 특별회계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교부금으로 주긴 하지만 이 경상남도, 부산시 여기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가 거둔 세금 중에서 보통세 중에서, 지방세 보통세죠. 그 중에서 서울시는 10%, 광역시와 경기도는 5%, 기타도는 3%를 줍니다. 그 돈을 교육청에 무조건 줘요. 조건 없이. 그리고 나서도 혹시 더 필요할까봐 보조금처럼 교육경비 보조금, 비법정 전입금을 줍니다. 뭐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예전에 있었죠. 그런 것들 주면서 이 교육청의 예산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학생이 줄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좀 통폐합해야 되나? 뭐 지자체랑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길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이 한 반으로 지난 15년간 반 정도 줄었는데 예산은 2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총액이. 근데 물론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이래도 부족하다고 하시겠지만 좀 전체를 바라볼 때는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충돌하는 가장 큰 곳들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도서관이에요. 예전에는 20, 30년 전에는 도서관은 학생들의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의 대부분의 도서관을 교육청이 운영했어요. 돈은 지자체가 되더라도. 서울도 26개 그 시립 도서관이 있는데 24개를 교육청이 운영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의 대부분이 일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책도 빌려보고 또 아니면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무슨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고민이죠. 이게 아까 제가 관료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칸막이. 그러면 이 안에도 칸막이가 크게 있는 거죠. 교육 쪽과 이런 쪽이. 그래서 이게 좀 두루두루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고민할 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교육하고 관련된 게. 장학금을 모든 지자체가 장학기금이나 장학재단에 모아놓고 있거든요. 100억, 200억, 300억, 500억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그 돈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시작되면서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이 아니라 만약에 없애지 않는다면 주민을 위한 장학기금이 돼야 되는 거죠. 평생교육, 그 재교육 뭐 이런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벽을 허물고 좀 넓게, 좀 먼 곳에서 숲을 전체를 보면 우리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분야마다 있는 분들은 아무리 구조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물론 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어디다 쓰는가를 결정할 때는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죠.
좋은 해야 되는 사업과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뭐냐. 그래서 비율을 좀 조절해 가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자기들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판단은 그 돈을 쓰는 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돈을 내는 분들이 판단해야죠. 그래서 그 내는 것의 구조가 이런 이제 특별액이나 기금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만 조목조목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앙정부 제일 큰 기금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전력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요금 낼 때 그 영수증 이렇게 딱 보면 전기요금 밑에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TV 수신료와 전력기금이 있어요. 3.3% 전기요금에. 그게 지금 여유자원만 2조 5천억에다가 매년 거치는 게 1조 5천억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 돈들이 원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 쓰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투주의, 할거주의 때문에 그래도 아까워. 일단 안 쓰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한편 돈이 없다고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지방재정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부서나 기관별로 칸막이가 심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뭐 중앙부처나 지방이 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뭐 톱다운 제도라는 걸 예전에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숲을 바꾸는 거죠. 개별 사업만 갖고 요 사업이 뭐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려고 하면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더 돈을 늘리고 어느 방향을 좀 줄인다. 그렇게 조절을 하고 그 늘린 것에서 어떻게 배분하든가 줄인 것에서 어떻게 배분하는가로 가면 아무래도 그러면 그 부서가 또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 부서의 사업 중에서 뭐를 늘리고 뭘 줄여야 될까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적은 부서로 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큰 숲의 구조를 바꾸는 것부터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따로 좀 검토를 해야 되겠죠. 큰 대규모 사업. 강연 초반에 재정 자립도 말씀해 주시면서 국세랑 지방세 비율이 각각 75%랑 25%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전엔 더 작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몇 %였는데 지금은 이 정도가 된 거고 혹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이상적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적을 때 17까지 간 적이 있어요. 지방세가 적을 때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지방세 비율이 작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5%도 안 돼요. 그렇다고 영국이 지방자치가 잘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핵심은 뭐냐면 돈을 쓰는 권한이나 어떤 재량이 얼마나 있는가 문제예요. 만약 지방세가 한 8, 90대도 중앙이 해야 될 일 안 하고 다 지방이 알아서 하라고 해버리면 그게 아무리 많아 소용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좀 그나마 바람직하게 보는 게 독일 방식이에요. 독일은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한 20, 30%밖에 안 돼요. 중간에 공동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앙과 지방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해요. 얼마를 어느 지역에 쓰고 이걸 합의를 하는 거예요. 상원하고 주지사들이 모여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년 달라요. 그러니까 좀 독일은 약간 헌법도 연상헌법이어가지고 재정 준칙 같은 거 만들어서 몇 %까지 빚이 늘어나면 안 돼 정했다가 작년에 다 헌법도 바꿨어요. 코로나가 왔으니까 확 써. 그래서 한 30% 빚을 확 늘려버리기도 하고. 제가 볼 땐 굉장히 신축적인 것 같아요, 독일이. 그런 방식이 좀 적절하다고 봅니다. 경직된 거는 필요한데 어떤 최악을 막아야 되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회가 국가 질서가 제대로 안 서 있을 때 그런 거고 국가 질서가 너무 고정화됐을 때는 오히려 좀 탄력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지방재정의 돈은 어디서 오는가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좀 깨면서 우리가 조금 그 시각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